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에 2개 이상 든 중복 가입자가 1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실손 의료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라서 아무리 많이 가입하더라도 실제로 낸 의료비만 보험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금융당국은 2009년부터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할 땐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미흡한 설명과 고객의 부주의가 겹쳐 이 확인 절차가 요식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이죠. 프라임에셋 이몽재 팀장, 전병률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이몽재 팀장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계약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많다면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지난 14일 날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도 의원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58만 명이나 돼서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 계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이 중복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보험사가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 계약자 본인이 해약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보험사는 지금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 시 타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해약한 이후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굳이 가입자가 이 부분을 중복해서 가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전 계약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는 중복 보장이 안 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 이제 단체 보험 때문에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단체 보험의 특성상 가입자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입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회사나 소속 단체에 단체 보험 가입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개인 보험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단체 보험을 탈회를 했을 때 다른 복지 혜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병률 팀장님, 현재 이 실손 의료보험 중복 가입 현황은 어떻게 되죠? 생손보 통합으로 전체적으로는 한 5% 정도의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을 중복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570만 명 중에는 3만 명 정도로 0.5% 적은 편인데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512만 명 중에 155만 명으로 6%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합산으로 계산하면은 3천만 명 중에 158만 명이 실비보험료를 중복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비보험이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 보니까 가입자 수가 많고 거기에 상응하게끔 중복 가입자도 늘어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실손 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게 될 경우 계약자는 어떤 피해를 보게 되나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실비의 중복가입자인데요. 중복가입이라는 이야기는 의료실비를 2개 이상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손보험은 암이나 연금 이런 다른 보험 상품하고는 달리 가입자가 아무리 많은 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더라도 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똑같습니다. 이를 비례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만 원, 입원해서 100만 원이 나왔는데 90% 보상인 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의 보험을 가입하면 90만 원, 2개의 보험을 가입하면 90만 원, 90만 원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는 45만 원, 45만 원, 합이 90만 원 이건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가입하나 2개를 가입하나 3개를 가입하나 보상받는 금액은 똑같은데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아무래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실손보험은 현재는 전부 다 보험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다음번에 개정이 될 수도 있고 개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내용 해서 자기부담금이 10%, 20%, 또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각각 다른 상품으로 오인을 해서 가입자가 유지를 하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비례보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하나 남기고 정리를 한다는 경우,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2개 이상을 가입하셨을 때 비례보상 이외에 뭐 장점이라고 굳이 꼽자면, 지금 현재는 입원 의료비가 5천만 원, 통원 시에는 30만 원 정도의 한도가 있는데요. 한도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를 늘리는 대신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생각을 해서 과연 그 부분이 효율적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복해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잘 따져서 난 한도를 늘리고 싶어 라고 해서 가입을 한 게 아니라 권유에 의해서 기존 가입 내용을 점검을 안 하고 그냥 서명을 하고 안내되는 대로 그냥 가입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본인의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실손보험 위에 다른 보험에 이상은 없는지 꼭 점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여러 개의 실비보험에 들어도 보장받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전병률 팀장님, 이렇게 실비 중복 가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원천적으로는 중복 가입 시에 설계사분이 알려주신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전산상으로는 중복 가입이 된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원천적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분들이 모를 수는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분들이 이것이 중복 가입됐다, 너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나중에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복 가입 시 생기는 불이익 부분도 설계사분께서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설계가 중복 가입돼도 나중에 한도가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릴 게 아니라, 병원비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처리됐을 경우에는 보험 2개가 처리되는 게 아니라 1개만 처리된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보험사 차원에서 중복 가입자분들에게 2차적인 통지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향후에 설계사분을 통해서 이제 요식행위로라도 중복이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쪽에서는 후속적인 AS 조치식으로 해갖고 고객님 이러이러해서 실비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돼 있으신데 이런 부분은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짚어주는 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입자가 최소한의 정보와 습득을 위해서 종이를 한번 더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이 중복 가입됐을 때 손해부분은 설계서나 청약서 부분에도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습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혹시라도 의료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되진 않았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이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30세 남성분으로 삼성화재의 슈퍼플러스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3년 12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 보험으로 매달 88,0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현재 한 가지 보험 상품에만 가입되어 있는데 괜찮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남성분이 가입하신 보험인데 혹시 남편분 보험 가입이신가요? 네, 저희 남편 보험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 보험에 남편분이 가입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보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네네.
그 시어머니가 들어주신 거거든요. 아, 시어머니께서 들어주신 보험이시군요. 네. 그럼 이 보험 외에는 다른 보험 없으신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다른 것도 필요한 건지. 아,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병률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보험이 한 가지 가입하고 계신데요. 혹시 다른 보험이 더 필요한지 자세하게 상담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뭐 몇 가지 질문 좀 먼저 드려볼게요. 네.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남편분 보험 증권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증권은 저한테 없어요. 아, 그러세요. 왜 여쭤보냐면은 증권에 그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증권이 있어야지만 남편분이 어떠한 보장을 받고 계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없으시니까 삼성화재 대표적인 그 상품 특성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세만기로 백세만기로 가입은 잘해주신 상태예요. 그리고 보험료 부분도 적지는 않은 편이세요. 그래서 2013년 12월에 가입하신 거면 최근에 속하는데, 이 내용들이 통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화재 특성상 상품이 갱신형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갱신형 특성상 88,000원의 보험료는 적은 편은 아니시고요. 이 부분들이 그 실비보험이 일단은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실비보험이 있으신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실비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내용들, 암이라든가 뇌졸중,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뇌출혈로 운영될 확률이 좀 있다 보니까 뇌출혈 보장인지 뇌졸중 보장인지 체크해 보실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비갱신으로 구성이 가능한 다른 보험들이 현재 내가 준비한다고 하면은, 지금 남편분이 다시 보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88,000원이 이제 갱신형 보험으로 기준했을 때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납입기간과 만기 부분을 정확하게 따졌을 때는 아직 남편분이 젊으신 축에 속하다 보니 비갱신으로 전환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비가 가입 시기가 2013년 4월 이전이라면은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실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전 실비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실비랑 거의 비슷한 상태시다 보니까 갈아타시는 거에 대해 큰 부담도 현재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른 보험이 혹시 저축보험이라도 있으신지는 파악이 되시나요? 저축보험은 없고요. 네. 그 은행에 넣는 게 있어요. 아, 은행에 넣는 거요. 왜 여쭤보냐면은, 저축보험에도 이제 저축보험도 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저축보험에도 건강 관련 특약들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축 상품이다. 뭐 10년씩 부과하고 10년씩 10만원씩 부과하고 나중에 얼마를 돌려받는다라고 알고 있는 상품이라도 증권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재해 관련 특약들이 일단 들어갈 수 있고, 암 관련 특약들도 간혹가다 들어가 있는 게 있으시니까, 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 또는 증권을 가지고 계신 것들은 전체를 다 체크하셔가지고 남편분과 함께 내가 지금 보험을 다시 갈아타게 되면 보험료가 얼마고, 지금 걸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얼마를 궁극적으로 내게 된다, 또는 암 진단비가 지금 건 얼마 나오는데 새로 준비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라는 내용들을 회의를 해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씩 바뀌어요. 1급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88,000원 내지 10만원 안팎으로 해서 보험료를 조정하시면은 충분히 20년 납에 100세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문제 없으시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갱신형인 삼성화재 보험보다는 다른 보험으로 준비했을 때 내 보험료가 얼마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 상위급수 1급이 어떤 직업인가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 있는 직업이 1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네. 움직여가지고 다칠 확률이 없는 거를 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사에서는 1급, 이제 직업급수 1급이라고 정해놓는데, 책상 앞에 있으신 분들은 책상에서 다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보험사 쪽에서 1급으로 정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는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갱신형 상품인데다가 남편분 나이에 비해서 조금 비싸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했을 경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51세 여성분으로 메리츠 화재의 알파 플러스에 가입하실 예정인데요. 15년 납입 조건에 진단비를 넣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알파 플러스 가입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보장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100세 만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지금 혹시 뭐 어머님 보험이신가요? 네, 어머님 보험 상담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100세로 돼 있으세요? 네, 15년 납 100세 만기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 어머님 다른 보험은 없으신가요? 그냥 암보험만 하나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암보험이 있으신 상태에서 이 알파 플러스 가입하실 예정이신데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질문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몽재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이 보험에 조금 이렇게 보완할 부분이 없을까요? 네, 일단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아직 가입 전이시고 어머님 네. 보험을 알아보고 계신데 15년 납 100세 만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 보험료가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제가 설계서 받은 걸로는 일단은 지금 85,000원 견적을 받았고요. 85,000원이요. 네. 지금 물어보신 게 이제 진단비를 넣는 게 좋은가 아니면 넣지 않는 게 좋은가인데 이 85,000원이 진단비가 들어가 있는 금액인 건가요? 아니요. 그거 안 들어간 게 85,000원이고, 지금 뭐, 암이랑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뭐 이런 거를 진단비 1,000만원씩 추가하면 총 11만 5천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네. 8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단비는 없다고 하셨으면 거기 혹시 네. 입원 일당, 뭐 상해 입원 일당이나 질병 입원 일당 혹은 적립보험료라는 부분이 혹시 좀 어느 정도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적립보험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입원 일당이라는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그 가입 설계서를 보시면? 네. 그 적립보험료는 총 85,000원 중에 784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이 2만원,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 2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 입원 일당이라는 게 네.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길게 안 할 때 하루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일당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상해 입원 일당 그러면 다쳐서 입원을 했을 때 하루에 얼마 주겠다. 질병 입원 일당 하면 아파서 입원을 했을 때 하루에 얼마를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특약인데 네. 활용도가 높아서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특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험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높은 특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녀분, 저랑 통화하시는 분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직장을 다니시는 거고. 그러면 어머님 연세를 생각하면 해당 부분이 과연 필요한지를 한 번 더, 꼭 필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까 네. 지금 85,000원에 입원 일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만약에 입원 일당을 삭제를 하면 보험료가 85,000원에서 조금 내려갈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진단비를 넣는다고 하면 11만 5천원이라고 하셨는데 11만 5천원 설계 안에서 해당 부분, 입원 일당 부분을 빼면 지금 11만 5천원보다는 아마 조금 더 내려갈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질병하고 상해 둘 중에 하나는 갱신형인데요. 네. 갱신형 특약의 특징은 뭐 가입할 때 보험료 굉장히 저렴한데 만기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점하고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변동이 된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료실비 외에는 될 수 있으면 갱신형 특약은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또 상품이 메리츠 화재인데요. 메리츠 화재 굉장히 좋은 회사고 좋은 보장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료실비를 가입할 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조건이 각 상품별로, 각 회사별로 다 다른데요. 메리츠 화재는 젊으신 분들이나 비위험직, 직업급수 1급, 적어도 2급인 정도까지는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만 어머님의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의 조건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의료실비는 전 보험사가 보장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보장 내용이 동일하면 보험료 좀 저렴한 데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정리를 하면 메리츠 화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보험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어머님께 유리한 부분이 어떤 보험 상품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이번 일당 부분은 가입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과연 필요한지 보험료 납입 금액과 내가 받는 보장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진단비는 크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암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 암보험을 한번 점검을 하고 암위의 다른 부분만 설정을 하거나, 기존 암보험이 좀 가입하신 지가 오래되거나 어머님께서 스스로 준비를 하신 거라면 만기가 짧거나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점검을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그 진단비 말고요. 사망 보장 관련해서 일반 상해 사망 있고 질병 사망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실비보험인데 이 사망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또 이게 또 보험료가 보니까 좀 이 중에서 높은 비율인 것 같아서요. 이게 꼭 굳이 넣어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 아까 지나가는 얘기로 메리츠 화재가 됐던 다른 보험사가 됐던 가입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부과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망 부분이 해당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질병 사망의 만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보험료를 적게 잡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이 위험하지 않은 사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상해 사망 부분을 좀 늘려서 잡거나 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인데, 어머님의 경우에도 상해 사망을 좀 많이 넣으면 질병 사망을 설정한 것보다는 보험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출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각 보험사 보험 상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건으로 해서 가입을 하신다면 보험료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가입 고려하시는 이 보험 상품에는 이 사망보장이 의무로 가입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망보장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다른 보험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네, 또 실비는 보장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저렴하고 우리 어머님께 꼭 맞는 보험으로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 됐어요.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35세 남성분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는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 계획 중이시랍니다.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편분 운전자 보험 상담 받으시는 건가요? 네, 우리 아들 거 하나. 아드님. 네네. 가입하시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병률 팀장 연결해 드릴게요. 어떤 네. 운전자 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전자보험 이제 가입 계획 중이시니까 간단하게 운전자보험 상품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쭉 드릴게요. 네.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과는 조금 다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자체를 이제 보장하는 건데 운전자는 운전자의 중과실, 11대 중과실에 대한 비용 부분을 어느 정도 보장해준 특약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11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이제 말 그대로 과실, 운전자의 부주의라든가 또는 고의 부분으로 인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들을 말하는데 뭐 보통 이제 과속이라든가 신호 위반, 불법 유턴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인명 피해가 나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부분도 선임을 해야 되고 당연히 형사처벌 부분에 있어서 벌금도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은 이 벌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보험이고요. 운전을 이제 선천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속 부분이 특히나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과속 부분을 어차피 하게 될 거라면은 운전자 보험을 필요로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드님이 네. 운전을 이제 주 생계 직업으로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생계업은 아니고요. 네.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죠. 영업을 하니까. 아, 영업 쪽 하시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운전자 보험이 해당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특히나 남성분들이나 대한민국 법규상 최고 속도나 제한이 부분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과속 부분이 많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뭐 스쿨존 내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빈번할 때 혹시라도 인명사고가 덧붙여졌다 하면은 이 운전자 보험은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체크하실 특약은 딱 3가지예요. 네. 말씀드렸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분과 벌금 네. 부분, 그리고 교통사고 부상 처리, 자동차 사고 부상 처리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합의금 부분으로 쓰이는 용도거든요. 요 3가지가 핵심 특약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선택적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뭐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홈쇼핑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상해 관련돼서 골절이 나와도 돈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은 건강보험에 추가하셔도 무방한 내용이고 운전자 보험에는 없어도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께서 현재 건강보험이 준비가 돼 있으시다면은 굳이 운전자 보험에다가는 이런 부가적인 특약을 넣지 않으셔도 구성은 무관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거고요. 만기가 이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게 만기를 보통 뭐 저희 방송에서는 20년 납 100세 만기가 어느 정도 괜찮다. 납기가 그렇다 쳐도 만기는 100세, 110세까지도 권장을 드리는 편인데 운전자 보험은 좀 예외예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80세까지, 100세까지 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게 좀 희박하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많이 하게 될 활동 시기 60세나 65세, 많아봐야 70세 정도로만 해두시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일 거고요. 70세 이후에도 혹시라도 아드님이 과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뭐 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시청자님 운전자 보험 가입 고려하실 때요. 3가지 고려하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변호사 네. 선임 비용, 또 벌금 네. 비용, 그리고 합의금 부분. 그리고 네. 무엇보다 우리 아드님 운전 성향에 맞춰서 이 특약을 잘 점검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4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3세 남성분으로 하나생명의 트리플 라이프 연금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가입하신 연금보험인데요. 65세부터 개시됩니다. 매달 30만 원 납입하고 계시네요. 결혼자금 활용 목적으로 가입하셨다는데 괜찮은 상품이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남성분이셨는데 우리 아드님 보험이신가요? 아니, 남동생 거요. 아, 남동생 분이시군요. 네네. 네네. 그런데 이거 지금 결혼자금 용도로 가입을 생각하셨네요? 네, 엄마가. 네네. 동생 그런 거, 모아준다고 친구분한테 가입했는데, 네네. 이게 연금 같은 걸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네. 정확한 잘 모르겠고요. 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65세부터 개시되는 연금이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래서, 네. 동생이 근데 연금은 타는 거랑 적금이랑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상담 받아보려고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이 지금 제대로 가입한 게 맞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몽재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대로 가입한 거 맞는지 한번 자세하게 상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23세 남동생분이 결혼 자금을 위해서 어머님이 가입을 해주신 상황이시잖아요. 이제,
엄마 친구분들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동생 그런 거 좀 적금 좀 해보려고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그 하나생명 뭐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무배당 트리플 파이브인가 무슨 연금보험 요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30만 원씩 뭐 10년간 내야 된다고 하시는데, 동생 결혼할 때 쓰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한 4개월 정도 내신 것 같고요. 근데 연금은 저도 알아보니까 적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우선은 지금 남동생분이 23살이신 거예요? 네. 학생이신 건가요? 그럼 남동생분은? 네. 그 보험료는 어머님이 내고 계신 건가요? 그쵸. 혹시 납입 기간이 10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맞나요? 네네. 네. 어머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환갑 되셨어요. 아, 그러세요? 10일. 예. 그리고 이제 결혼 자금인데, 아직 23살이니까 결혼을 언제 할지를 알 수는 없겠죠, 지금은?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요새는 결혼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니까, 네. 간단하게 30대 초반으로 해서 10년 남았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그때의 이 연금 상품을 해지해서 해약환급금을 찾아서 결혼자금으로 쓰거나, 혹은, 중도 인출을 해서 뽑아 쓸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중도 인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결혼자금을 쓰겠다라는 안내를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10년 정도 지나면 원금 이상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혹은 갑자기 좀 결혼을 좀 빨리 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적금이랑은 다른 상품이에요. 지금 가입하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만약에 지금 내일 전화해서, 하나생명에 전화해서,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런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누군데 이거 지금 해약하면 얼마 돌려받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돌려받으실 금액이 없을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굉장히. 왜요? 적금식으로 해달라고. 적금식으로 납입을 하는 거지만 그 운영되는 방식이 적금하고 보험 상품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아까 해약하거나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에도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납입한 보험료 원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에서 일부를 찾아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결혼자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보험은 결혼자금 운용 목적으로는 조금 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뜬 트레이닝복, 추리닝을 하나 갖고 있어요. 진짜 비싸고 정말 좋은 추리닝이에요. 근데 이걸 결혼식장에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 하나를 가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연금도 활용하고 결혼자금으로도 활용하고 해서 상품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요. 가입을 하기 전에 이거는 결혼자금이다, 주택자금이다, 노후자금이다, 비상자금이다 해서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럼 이 자금 활용 목적에 맞는 상품이, 꼭 보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품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보험 설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 이제 재무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재무 설계 목적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상품은 그렇게 맞지가 않고요. 이것도 은행에서처럼 이자를 지급을 하고 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을 하는데, 그게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해약환급금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하는 거라서 지금 저축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은 맞지만 은행 적금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그리고 보험료 납입을 어머님께서 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10년 납입 기간 동안 혹시나 동생이 내게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혹시 지금 어머님이 옆에 계시거나 해서 저랑 통화가 가능하시거나 하시진 않나요? 끼시죠. 저는 따로 사니까. 아, 그러세요? 아니, 근데 요거를 알아보니까 저도 결혼 전에 네. 엄마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도 손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친구분 말씀 이렇게 들어서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러면 꼭 어머님한테요. 예. 그때 나도 그러지 않았냐, 시청자님 상황도 얘기를 하시고, 저희 방송이 밤 12시에 재방송을 하긴 하는데 12시에 보시기는 어머님 좀 어려우시면 혹시 이제 친정에 가셨을 때 뭐 인터넷 유튜브에서 보험플랜 119를 검색을 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내가 동생 이 보험 상품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다 연락을 해서 이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 그래서 꼭 말씀을 하시고, 결혼자금 목적으로는 보험 상품의 활용도 좋지만 좀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 30만 원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해서 30만 원을 뭐 10만 원, 20만 원으로 혹은 15만 원, 15만 원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우선 이 상품은 다른 자금 여유가 있다면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꼭 해지하자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게 맞는 상품은 아닙니다. 저도 결혼 전에 엄마가 좀 내주시다가 이제 제가 직장 다니면서 결혼 전에 좀 내다가 이제 결혼하다가 일찍 하니까 이제 봤더니 손해 엄청 봤거든요. 제가 낸 것도. 그래서 이건 아닌데 자꾸 그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리고요. 저희 쪽으로 이제 어머님이 전화를 주셔도 따로 어머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 꼭 말씀을 드리세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거가 너무, 이게 좀 아니다 싶어서 좀 전문가님 조언을 좀 듣고는 싶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팀장님, 그럼. 단기, 팀장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번 달에 가입하셨더라고요. 네. 한 달 이내면 청약 철회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이게 가입한 게 이번 달인가요? 아니면 아까는 4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4개월, 한 이번 달까지 4달째 내고 있어요.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일단은 뭐 청약 철회나 뭐 품질 보증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혹시나 일단 보험료도요. 우리 전화요금처럼 한 달 납입을 안 했다고 해서 바로 전화가 끊어지거나 중단되지 않잖아요. 2달까지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지금 벌써 거진 말일이 가까워져서 보험료가 이번 달 보험료 나갔을 수는 있는데 이번 달이 됐든 다음 달 보험료가 됐든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신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이 상품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어머님하고 얘기도 해보시고 동생분한테도 얘기를 또 해보시고 해서 이 보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한번 가족회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월은 또 가족의 달이니까 한번 만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 됐든 뭐가 됐든 꼭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좋은 말씀 나누시고 이건 이래서 안 좋더라고 딱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저도 그러니까 어머님이 내고 하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동생도 그렇게 저를 밟을까봐 그렇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 알아서 하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그런 고집이 있으셔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달, 뭐 4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도 중요한 거라서 아무래도 이제 지인한테 가입을 하시다 보면 상품을 따지는 것보다는 지인 얼굴 보고 이 사람 믿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님께서 좀 번거로우셔서 잘 알아보시고 내용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생하고도 얘기하고 엄마하고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 아무래도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요. 노후 대비용이기 때문에 가입 목적과는 조금 맞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재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시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과의 전화 고민 상담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자, 어떻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그 사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50세 여성분께서는 동양화재의 닥터 CI 간병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2005년 8월에 가입하신 보험으로 80세 보장기간에 납입기간은 20년이고요. 매달 85,000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네,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사례자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팀장님, 이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신청한 거죠? 일단은 기존 보험은 가지고 계셨는데, 기존 보험 가지고 계신 동양화재, 즉 현재 메리츠 화재의 보험이 있으시지만 최근에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심을 느끼고 병원 가기 전에 그래도 다른 문제 생기기 전 다른 보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되진 않나 하고 컨설팅 의뢰하신 상태세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죠? 일단은 기존 보험에서 변경되는 부분보다는 추가되는 사항이 일단 좀 많으셨어요. 기존 보험이 상품이 나쁘다 또는 해지를 해야 된다, 갈아타야 된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또는 감액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은 아니셨다 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추가되는 부분이 가장 많으셨고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컨설팅 전 개호 간병비, 5대 장기 이식 수술 각 1,000만원, 실비보험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시고 추가되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 상해 입원 일당 각 2만원 유지 중에 변동사항은 없고요. 암 진단비 부분 쪽이 많이 추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암 진단비 부분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추가하여 4,000만원이 되셨고, 고해감 진단비가 기존에 없으셨었는데 이 부분을 2,000만원 추가해서 총 2,000만원,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기존 1,000만원에서 컨설팅을 통한 1,000만원 추가로 합산 2,000만원이 되셨고,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역시 기존 1,000만원이 있으셨는데 1,000만원 정도 더 하셔가지고 합산 2,000만원 정도로 구성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없던 특약인데 수술비 부분 쪽이 장기 이식 수술 같은 대형 수술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를 각각 10만원, 30만원 추가하셔서 수술 관련된 부분도 이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새롭게 L사의 건강보험을 추가하셨는데요. 이렇게 L사의 건강보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암보험 부분이 추가되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여성분이 암보험을 가입할 때 유리한 보험사를 찾게 됐는데, L사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 부분이 현재 이제 다른 보험사들은 10%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암진단비의 부분에 있어서 암진단비 총 진단비에서 20%까지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이라든가 유방암 또는 자궁암 이런 생식기암 부분이 소외감 쪽으로 빠지는 게 많다 보니까 L사가 현재 이제 여성분이 가입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유리한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여성분께서는 암 보장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암 보장을 탄탄하게 가져간 것이 이번 리보넬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자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462님이십니다. 실비보험 5천만 원 지원을 받는데 진단비를 추가해야 하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진단비 추가가 좀 필요할까요? 우선은 아마도 이제 궁금하신 게 그 방송을 보시고 전화를 하신 건가요? 아까 전화 상담에서 어머님 보험을 준비할 때 진단비가 필요한가를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실비보험은 5천만 원까지 입원 의료비를 보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입원 의료비라고 해서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하게 되는데요.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10%라든지 상급병실, 1인실, 2인실, 이렇게 중환자실, 이런 데 입원하실 때 의료비에서도 일부 금액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간병인 고용 비용이, 간병인은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무조건 진단비를 설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입자의 상황을 보고 또 가족력을 보고 집안 내에서 경제적인 위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그 외에도 생각을 해보면 진단비를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을 보면 골절 진단비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보험료가 높고 보장이 큰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중대 질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중대질환이 발병을 했다. 그러면 의료시비를 가입하고 있으면 병원비는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병원비는 제가 의료시비를 저도 가입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방송에 출연한다거나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제 병원비는 해결이 되는데요. 저희 식구의 생활비는 과연 누가 해결을 해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직업을 잃게 돼서 소득 상실이 되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가 투병 생활 동안 어려운 투병 생활을 지나고 완치가 됐습니다. 완치가 됐다고 해서 예전만큼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소득 상실에 이어서 직업 상실이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진단비고요. 진단비도 그렇지만 그 보험 가입을 해보셨으면 그 증권 내용을 보시면 의료시비 외에도 뭐 수술비다, 입원 일당이다, 후유장애다, 사망이다 해서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특약들은 다 의료시비가 지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비 외에 나는 가족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나는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해 관련 골절 진단비라든지 상해 입원 일당을 준비해야 되겠어 라든지 해서 건강, 가족력, 직업 부분을 모두 다 고려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진단비는요, 치료 비용 외에도 이제 소득 상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의 가족력 등을 점검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0442님이십니다. 2003년에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완치하셨는데 실비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실비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일단은 즉답드리긴 좀 애매한 상황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일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관련 플랜을 준용해가지고 질병에 관련된 특약들을 가입은 가능하세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왜 즉답드리기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치료까지 모두 2003년에 종결이 되셨다면은 고지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5년 내에 대한 의료 기록을 고지하는 거다 보니까 고지 부분이 해당이 안 되셔서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은 일반인과 다름없는 보험 준비가 가능하실 거고, 만약에 이 디스크 수술 이후에도 꾸준히 재활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다 하는 경우라면은 보험사 쪽에 이 내용은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를 하게 되면은 질병 관련된 특약은 가입 가능하지만 디스크가 상해 관련된 부분은 상해를 쉽게 야기시키는 이제 질병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해 쪽 특약은 가입이 조금 힘드실 수는 있으실 걸로 보여요. 정상적인 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수술이 완료되고 나서 5년 기준 재활치료까지 모두 끝난 게 5년이 넘었다 하시면 가입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현재까지나 또는 재활치료가 끝난 게 5년 이내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셔가지고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디스크 플랜을 준용하여갖고 질병 관련된 보험만 준비하시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재활치료까지 5년이 지났으면요, 이 실비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으시면요, 디스크 플랜 준용을 하는 보험사를 찾으셔서요, 물론 상해 쪽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질병 관련 보험은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보험플랜 12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